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의회가 공영개방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15년 동안 표류해온 감정사지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업자 교체에 따른 시비와 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정사지구 공영개발 향후 과제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정사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15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김포시의회가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곳입니까? 감정사지구는 그 김포시가 이제 그 2005년에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체계적인 지역 개발과 도시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네. 2012년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안 자체가 경기도 그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런 그 중간에 이제 공영 개발로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란의 중심에 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간 개발에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가 김포도시공사가 뛰어들면서 이제 공영개발로 추진이 되는데, 김포시가 뛰어든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타운앤컨츄리죠. 2013년 7월 경기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서 도시개발 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008년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 진행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시의 주장은 15년간 장기간 표류된 단 도심 공도와 뻔히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지켜볼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기존 사업자니까 타운앤컨츄리죠. 행정 권력이 민간의 권리를 강탈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는 이런 모든 지역의 도시개발 완료하고 바로 옆 검단 신도시도 공사 한창인데 여기에만 이렇게 낙후됐다고 하면서 현재 끼어든 입장입니다. 네, 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건데, 그런데 기존 사업자는 뭐 꾸준히 개발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발 계획이 뭐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은 타운앤컨츄리에 따르면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도가 2013년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승인 조건이 초등학교 1곳, 그리고 근린공원 2개, 그리고 도로 확장이죠. 그러니까 검단을 잇는 곳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이에 타운앤컨츄리가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학교 관련 협의 부서와 이제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공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 2019년 7월 근린공원 변경 제안을 시에다 했는데 시가 반려시켰고요. 그때 당시 이유는 주민 동의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 11월 조건을 갖춰서 다시 시에다 재신청을 했지만 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반려한 이유는 다른 민간 사업자가 시 출자 기관이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사업 제안서 제출한 사항이고, 그 내부 심사 출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의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 사업 부지의 중복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사업 장기에 따른 지역 슬럼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반려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포도시공사가 다른 민간 사업자와 함께 공영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기존 민간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공영 개발로 추진한다는 거 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 여부가 있는데 네. 결코 흔치 않는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래 이제 그 사업 초기부터 공영 개발할 때는 민간업체와 공영 주체, 공동 주체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참여한다 그러면 네. 공모업체가 없다든지 공모를 했는데 민간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민간업체가 사업이 지지분하지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또 민간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처리한다든지, 또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공영개발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흔치는 않은 경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뭐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주민들도 10년간 개발을 추진해온 민간 사업자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강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반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김포도시공사가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이렇게 밀어붙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추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이게 공영개발의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건 좀 이르다. 네. 왜냐하면 형식적 절차로는 이제 의회 동의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에서 적법 뭐 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은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토지주들의 어떤 동의서 부분에 이주 부분에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공영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조사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주민의견 공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게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 과정에서 뭐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런 부분에 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일단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민간 사업자 타운앤컨트리와 김포시 그리고 해당 부지 토지 소유주가 참여 공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이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도시공사 측은 어쨌든 특수목적 법인이고 도시공사가 그리고 특수목적 법인의 출자 민간 사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민간 사업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국공유지 비율 그리고 개발 이익의 귀속 그리고 토지주의 동의 여건을 파악해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공영 개발로 추진될 때 내용이 좀 어떤지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김포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50.1% 대 49.9%의 그 비율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 개발 시 그럼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사업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사업자들이 과연 사업 계획이라든지 네. 또 재무 건전성 또 공익 기여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그 중에 가장 그 우수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시는 뭐 크게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은 그러니까 아닌 이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공영 개발을 하려면 이제 이 감정 사지구뿐만 아니라 시와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이 참여를 했어야 된다. 네. 공모 주체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중간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끼어든 상황이 되어버리기 네.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민간업자가 또 다른 배경으로 오지 않았느냐는 불신과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소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지지분화해서 이 새로운 그 사업자를 선정한 게 오히려 더 사업을 더디게 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또 유발할 수 있는 큰 불신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 기자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주들이잖아요. 보니까 김포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들은 빨리 그 전에 사업자한테 계약을 통해서 돈을 받으신 분도 안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본인은 빨리 받고 이곳에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공영개발 다시 또 들어오면서 다시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이 약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의회에서 이제 최근 이 사업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의혹 해소 그 조건을 따라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심의 때 이 민간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좀 해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한종우 위원장이죠. 한종우 위원장께서 얘기하기로는 기존 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는. 근데 이게 의회가 본 관점은 첫 번째가 일단 살고 계시는 시민과 감정 사지구 슬럼마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최우선 선택인가를 봤을 때 슬럼마 등을 보고 공영개발에 손을 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을 도출했기 때문에 결국 의견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공이 넘어온 부분은 상당히 발을 빼는 모양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무능했다. 한종호 의원에게는 시가 의회에 판단할 판을 이 모든 것들을 시의 의회에다가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가 이거를 모든 걸 해결하고 나서 우리한테 넘겼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집행부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이 통과된 이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도 또 궁금한데요. 주민들의 입장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제 주민들은 이런 네.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에 오히려 이게 사업을 더 더디게 하지 않냐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 속에서의
정당한 그 토지 보상에 대한 공영 개발을 전환했을 때 토지 보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 할 때 참여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간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법적인 그런 부분이나 보상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법적인 문제로 가면 거의 한 5년, 10년을 끄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가 좀 말끔하게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기자께서는 주민들의 반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반대 입장이신 분들도 있어요. 토지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부 돈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가 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자기한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적인 부분에는 슬럼화가 너무 오래됐고 장기간 동안 이곳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 통과시킬 때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의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왔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업자는 아니고 감정4지구가 공영개발하는 경우 시행하는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재 출자하는 목적 법인이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민 주장인데 민간 사업자 제한을 왜 수용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본인들은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그리고 개발 이익의 공적 귀속, 그리고 국용 유지 비율, 그리고 수용 방식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율, 그리고 감정4지구 주변 아파트 민원 등 고려해서 이런 제한을 수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 법인이다 보니 새로운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네, 이런 이렇게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 사업자와의 법적 갈등 여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기존 사업자가 법적 소송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타운앤컨트리 쪽에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 7일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저희가 정당하게, 본인들은 정당하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지구 단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김포시가 반려를 했다. 또 동의 사업장 2개가 할 수 없다. 또 자기들이 공영 개발을 하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또 대지포 보면 시가 공영 개발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거 다시 하는 경우가 돼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형사 고발에 관련돼서는 도시공사 쪽으로 할지 아니면은 시를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 그리고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시장이 상대로 조합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은 자금이 330억 이상 투입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영 개발로 하면 우리한테 손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 사업장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공영 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영 개발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 많은 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적 소송까지 가면 사실 사업이 조금 더 더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야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사업 파트너에 대한 것들이 말끔히 돼야 또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더디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사업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 사업자가 그러면 들어오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절차 제대로 좀 진행이 된 건가요?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 지금 2반 단계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2반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자를 배제시킬 때는 기존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화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일부의 시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명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의 법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사업이 가처분 정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와 도시공사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어떤 시와 결탁된 업체가 이렇게 뒷배경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이 절차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공모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시각, 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역 언론에서 그러니까 인천일보죠. 그러니까 권영국 기자가 작성을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 GK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또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 쪽에 물어를 봤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근데 본인들은 그 GK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이 슬라우마 돼갖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업체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문제가 또 규정에서의 허점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 규정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서 그 GK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GK와 김포시의 관계가 좀 의혹점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언론들도 지역의 언론들도 약간 이렇게 양분화돼서 가는 경우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주민 동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 썩하니 이렇게 결론이 난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공을 넘기지 마라라고 아까 얘기했던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더딘 사업이라서 공유개발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앞으로의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의정활동하면서 봤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복잡하게 민사 부분을 엉켜 있으면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요. 네. 더군다나 벌써 지금 기존 사업자가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또한 법원에 이제 시의회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이라 이름하에 참여하면 또 다른 분쟁 속에서 이 사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절차를 이런 식으로 밟아서 가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그 사업자와 협의를 시와 도시공사가 중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에 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기존 사업자도 지금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회수하는 방법을 하려면 법적인 지난한 투쟁을 또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더디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지역개발은 또 더디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이제 시가 좀 중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시가 만들어 놓은 네. 또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또 결제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가장 큰 과제로 보신 것 같은데 정진욱 기자는 어떤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얘기 물어봤어요. 그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었던 거는 도대체 시가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느냐,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확인했던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그때는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자금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타운앤컨츄리가 그 토지주한테 돈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타운앤컨츄리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건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 또 자기네한테 좀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도 노력 안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시 입장에서는 또 그의 반면에 너무 슬라우마가 오래돼 있고 또 옆에 있는 검단 같은 경우는 발전이 잘 되고 근데 여기만 지금 낙후돼 있던 입장이고 그리고 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가 정말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3번째 만에 통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가 왜 첫 번째가 아니고 3번째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쉬운 것은 시의회가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걸 열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당사자들 불러서 갈등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간과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감정 사지구를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